역시나 예상대로 김민석이 사의 표명 후 전당대회를 위한 몸풀기를 본격화하자 이른바 문조 털레유를 향한 공격들이 대규모로 시작됐습니다. 첫 타깃은 의외로 매불쇼 최욱 진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매우 저열하고 재래식 언론들은 매우 신난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참 어려운 이슈 다루다가 그렇게 또 시끄러워졌는데요. 오늘도 또 할 건 해야 되니까 황희두 이사님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황희두 이사님 박수로 모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괜히 저 때문에 더 많이 욕 먹거나 그러진 않으셨는지 걱정되더라고요. 전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냥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에 이제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얘기를 붙일 건 없지만 하나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그 맨 뒤에 그 제가 17번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면 16번. 16번. 예. 이게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랑 fem코 사이트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제 띄우더라고요. 실제로 이준석 의원도 저격을 했죠. 나를 네. 또 뭐 했더라고. 민주화 운동 얘기하고 막. KBS는 또 그거를 가장 네. 중요한 뉴스로 다루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이준석 의원과 네. 굉장히 친한 기자가 또 처음에 이걸 많이 그 보도를 하면서 확산시켰는데 다시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런 문제는 왜 공론화를 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난 겁니다. 호남 지지율 높이겠다면서 특수부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딱 뭘 떠올립니까? 이 정신 나간 소리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근데 언론에서 보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 뉴스원인가 여기서만 보도하고 처음 보네요, 진짜. 얘기가 그냥 묻혔어요. 이거는 사실 좀 심각하네. 이걸 워딩이. 지금 막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이것도 좀 기사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심각하네 실제로. 그리고 참고로 fem코에서도 어제 이준석 의원이 주말 동안 이제 홀대 당하고 나서 스탠스가 좀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요 BY 재평가하자고. BY가 이승만 그 노래 그 앞에 연설 내용 노래 맨 앞에 깔았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스타벅스도 지금 막 재평가하자는 얘기까지 수십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진짜 진심으로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또한 그냥 놀이 삼아서 얘기하는 건지 당시에 저것도 그냥 비유라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네.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얘기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할 얘기는 사실 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으로 제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자, 일단 지금 굉장히 워낙 이제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선관위의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네. 예, 선거 용지가 부족했다. 이건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해결 과정, 그 대응 과정도 너무 어설펐고, 심지어 그 송파구청에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심각해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주축이 된 시민들이 송파 개표소에서 계속해서 지금 시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재선거, 재선거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극우들과는 완벽히 이제 또 선을 긋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아주 현명한 대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시위 현장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말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여러 시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대통령님께서 추가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충격일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달라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몇 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다.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해도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일체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 이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그럼 최소한 진상은 밝혀봐야 되겠다. 일부러 그랬나? 또는 뭔가 근본적 구조적 문제가 있나? 근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되지요. 우리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면 안 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하자. 정부 주요 요인들이 좀 모여서 헌법상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 헌재 얘기를 해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은 이번 이 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런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들은 또 굉장히 많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그냥 그 거리로 나서셨는데 참정권 수호 목적으로.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아까 뭐 잠깐 보이기도 했지만 전한길, 그러니까. 뭐 단연명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저는 진짜 심각하다 본 게 경찰을 둘러싸가지고 대놓고 막 신상 털고 막 조리돌림하고 박제하고 난리거든요. 네. 근데 그 당사자들이 좀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비판하면 음. 또 뭐 일각에서 2030을 싸잡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청년들이 그렇게 한 게 맞고요. 그건 명확한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경찰의 아내분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그 아내분이 이 고소 한 100일 정도 하겠다. 선처 없다. 라고 하니까 또 사과하는 척 문자를 보내는데 이건 명확하게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그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정권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굉장히 너무나도 멋진 시민분들이 존재합니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요걸 활용하려고 맞아요.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요거는 정확하게 좀 우리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근데 제가 요새 그 연예인분들 네. 그 온라인 상에서 너무 그 입틀막 당하고 아주 괴롭힘 당하고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특히 그 아이유 씨 예. 그리고 이승환 씨 예. 이런 분들 참 그거를 보는 연예인들은 앞으로 윤석열 같은 자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맞습니다. 나 이게 참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주신 게 네. 보통 이제 연예인 얘기라면 그래도 뭐 팬덤이 많으니까 괜찮지 않아? 뭐 힘냈으면 좋겠다. 이러고 끝나는데 오늘 이제 쭉 준비한 자료들은 이들의 공격 기법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의 사례로 얘기를 하면은 뭐 또 핑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지금 연예인들을 향해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네. 이게 정치랑 대입해서 이걸 보시면 조금 더 풍부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를 그러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사진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수 이승환 형님이 네. 이번에 윤서인을 고소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사이버크래프트와 같이 제가 이제 준비 중인 조직인데 여기랑 지속적으로 이것저것 하기로 한 게 있어서 제가 일단 제보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REPORT하고 cybercraft.kr 윤서인과 관련한 제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삭제한 것도 너무 많고 별도로 저희가 아카이빙 해둔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거고요. 그 다음- 이승환 씨가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예.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에 옮기는데 예. 그때 우리 황희두 씨를 후원하는 방식을 또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두 분은 원래 알던 사이예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와. 이게 원래 그런 활동을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또 그리고 저한테 또 후원을 또 하셨었더라고요. 전 설마 했었는데. 이승환은 진짜 용기 있고 예, 그리고 정말 멋있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타깃이 되는 거죠. 맞아. 이따 또 IOC 사례도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김규리님도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예 만나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방송에서 공론화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네. 윤서인이 사과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만 보면 윤서인이 사과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니요? 사과를 빙자해서 하나하나 그 멘트를 똑같이 다시 반복시키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제가 A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B라고 말해서 하면서 또 조롱하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페이스북에도 그 패거리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윤서인 천재다. 명목과 실질 다 챙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한 거 아닙니다. 와. 이것까지 당연히 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보고요. 이런 거는 또 천재 대우 받고 내가 그 미러링한 거는 그렇죠. 나는 말을 아낄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KBS 보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야, 니네도 뭐 김건희나 뭐 윤석열이나 다른 사람들 풍자하잖아. 풍자 해악을 니네들이 할 때는 뭐 자유라 그러고 우리들이 하는 거는 뭐 혐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이런 조롱은요. 혐오 사자 명예훼손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위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걸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놀이문화로 만들었는데 민주 진영에서 역대 이런 일들이 있는지 단 한 사례라도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풍자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당연히 놀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또 오른쪽에 잠깐 사진이 뭐였냐면 남자답게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장난질 치는 거죠. 나의 입을 닫게 만들어라. 네가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면 내가 입을 다물겠다. 이게 전형적으로 딱 전환길 이준석 때의 모습입니다. 괜히 이제 그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일종의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또 튀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를 이제 잘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좀 중요한 내용은 또 뭐냐면 같이 어울리면서 부엉이 바위 타령하던 그 일베가 이번에 서울시 의원이 됐습니다. 됐어? 됐어요.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제도권으로 야금야금 오는 거예요. 참고로 가운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실에도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또 제도권으로 이렇게 왔다. 당선이 됐어요? 예. 이런 또 뭐 이진숙도 그렇고 이제 국회로 온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런 입법 내용들을 회방을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보이지 않는 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IOC를 향한 공격을 단순히 IOC 개인의 사례로 보지 말고 이런 공격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에 어떻게 퍼지는가 이걸 좀 그 맥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설계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물량 공세가 퍼지는가 이걸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사전투표 한 사람들을 좌파라고 조롱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안 했다고 욕을 합니다. 인증 안 한 거는 최근에 이제 또 드라마 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을 사리는 거 아니냐라고 또 저렇게 욕을 합니다. 하든 안 하든 이미 욕을 그냥 먹을. 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설계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건데 다음 사진 넘어가면 IOC가 이번에 그 법적 대응 늘 해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절대 권력이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악플러가 너무 심해서 징역형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이유가 진짜 엄청난 권력자인가 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징역형 안 나오는데 아이유만 이렇게 나오는 거 봐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설계를 하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항상 악플이 많이 달린다. 욕먹을 짓을 해놓고 그걸로 욕한 사람을 갑자기 나쁜 사람 만들면 말이 되냐. 정치인들이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니네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비판하는데 왜 우리 탓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아이유가 잘못한 게 없어. 아이유는 그 선결제한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그 반헌법 세력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했던 거잖아. 맞습니다. 참고로 요 계정 지금 보여드렸던 계정이요. 지금 이번에 뭐 6.3 잠실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고 뭐 BY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 팬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힌다 그러고 협박성 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키워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잣대, 신격화하지 마라, 성역화하지 마라. 이거 저희가 많이 봤던 거죠. 독립운동가 그 사자명예훼손 하지 말라 그러면 야 성역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성역화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그런 얘기 깔고 가는 거. 똑같은 기법들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드리면 이 기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그 많은 분들한테 박수를 받았잖아요. 네. 기부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거는 사고를 치고 팬심을 돈으로 사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깝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기부를 할 때마다 누군가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쟤 또 뭐 사고 쳤구나. 또 돈으로 저거 덮으려고 하는구나.
오히려 건전한 기부 문화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기법인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아이유 씨나 뭐 유재석 씨의 미담이 좀 많잖아요. 네. 주변인들도 다 되게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틀어버리냐면 야 이건 영악해서 그런 거야. 화교라서 그래. 대한민국을 이렇게 잠식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주변인들한테 미션을 받고 온 거니까 잘하는 거야.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권에서도 개인의 도덕성만 강조하는 게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가 이걸 연결지어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네. 개인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착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걸 틀어가지고 이야기를 설계하니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언어로서 설득을 하냐고. 맞습니다. 이 언어로서 설득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걸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심지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냐면 아. 손흥민 선수랑 페이커 선수도 욕하고 있어요. 화면 왜? 보시다시피 화교래요. 학교에 또. 여기도 화교가 됐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신격화 성역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인 게 성역화하지 마라 그러면 일단 한 발 이렇게 빼게 됩니다. 누구나. 맞아. 아 성역화는 안 되지. 음. 하는 순간 이들이 빈틈을 만들고 파고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 패턴을 좀 이해해달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또 욕을 하냐면 내란 국면 때요. 페이커 선수가 게임하면서 네. 게임 안에서입니다. 네. 이렇게 뭐 우리 투표로 해야지 민주적 투표로 뭐 하자 게임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국가 이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럼 너 페이커 그때는 내란 때 국민들의 투표 리더십 얘기를 하더니 왜 이번에 잠실에 대해서는 입 닫아? 너도 역시나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던 거 있죠. 그거 막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힘들다. 천하의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진짜 갑자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번에 그 사회 연대 임금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뭐 초과세수 얘기도 나오고 네. 잠깐 그 얘기 나왔는데 바로 이걸 또 어떻게 이야기로 엮냐면 야 그러면 국민 MC, 국민 가수 유재석 아이유도 국민의 뭐 땡땡땡이니까 이거 공공재잖아. 이들의 재산을 분배해야지. 이렇게 가요. 말도 안 되죠. 세금 내잖아. 순간 참았네요. 세금 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언어로 설득해?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한다면서 윤석열 탄핵 때 앞장섰던 연예인들 보고 내로남불, 뭐 위선, 선택적 정의 이 키워드를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랑 대입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진짜 심각한 건데요. 동료들이 떠난 게 아이유 때문이라는 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동료? 그 아이유 씨의 주변인들 중에 약간 악플에 의해서 좀 그 세상을 떠난 그 연예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연예인들도 아이유 때문이다라는 음모론이 이거는. 이런 걸 누가 믿겠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스타나 스레드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좋아요도 달리고 계속 확산 쇼츠로 2차 3차 계속 재가공되고 있고요. FX 멤버들도 설리 씨 빼고 다 화교였다는 식으로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치 그러니까 연예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선 뭔가 근데 있는 거 아니야? 물량 공세를 지금 앞서 보여드렸듯이 쫙쫙쫙 나열하니까 다 방어하면 네 아이유 팬이니까 그러지.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 네, 이게 정치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실드 치면 너가 아이유 강성 팬덤이니까 그래 라고 하면 움츠러들잖아요. 이걸 그래서 제가 정치랑 연결지어서 보자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다. 근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것도 제가 진짜 분량만 치면 1시간 넘게 이것만 떠들 수 있어요. 아마 아이유 씨는 지금 정말 그야말로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야, 완전 그러니까 재미로 소비는 시키고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 헌법을 수호하는 연예인들 다시는 이런 소신 발언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그러니까 아이유의 입만 막는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도 다 막는 거야. 말을 못해 이제.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도 지금 인스타 가면 처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팬덤이 없는 연예인 사람은 그냥 박살 나는 거야. 아예 말을 못하죠. 근데 거기에 또 언론까지 요게 또 부안해동하는 거야.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지. 맞습니다. 나 박살 났잖아. 팬덤이 없으니까 더 박살. 팬덤이 워낙 없더라고. 이게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또 어떤 우리 착각들이 있냐면 정치랑 무관하게 뭔 메시지 내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정치랑 연결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여자 이재명이라고 불러요. 아이유 씨를.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좌파라 그러고 주변인들이 세상 떠났다 그러고 어딘가에 영혼을 팔았다 그러고 결국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나는 정치랑 무관해라고 침묵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특히 정치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내 개인이 정치랑 이렇게 연결돼 있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대한민국 누구든 정치랑 엮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장사의 은연장님도 매부쇼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정치 유튜버처럼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15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이승환 형님께서 이제 윤서인 움직임을 주시한다. 이게 단순히 윤서인 한 명 잡자고 지금 이렇게 나서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혐오 세력들이 막 일베들도 득세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처받은 분들, 사이버 레카 피해자 이런 분들을 이제 사이버 크래프트를 통해서 연대 대응하겠다. 그래서 후원 계좌 문의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단법인 가기 전에 일단 임의로 요 사이버 크래프트 후원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 네. 좀 이렇게 계속 연대 에너지를 넓혀갔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 이승환 형님께서. 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연대 전선을 넓혀갈 예정이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역할들은요. 2030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전 이렇게 활동 시작한 게 아니고 네. 게임으로 비유하면 상대는 쇼미더머니, 그러니까 치트키, 돈 치트키가 있고 맵을 다 밝혀놓은 상태로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스타크래프트로 보면. 예. 네. 그래서 상대는 맵팩을 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맵을 밝히는 역할 지금 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공격들이 이어지는지를 알아야 네.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잖아요. 네. 그런 역할들 해가면서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지 전쟁이다. 이게 실제로 해외에서도 전쟁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힘은 좀 미약하지만 아이유 씨 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누구 위로할 건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황희도 씨가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진짜 그 안에서 엄청나게 또 많은 상처도 받을 텐데 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노무현재단 이야기만 간단히 드리면 네, 지금 저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노무현재단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낸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분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제 막 진짜 무슨 노무현재단이 일부러 이런 걸 방치한 것처럼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뭐라고요? 제가 그 노무현재단에서 네. 일부러 이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한 걸 방치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돌고 있어요. 아까 저런 이야기 방식으로.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노무현재단 차원에서 입장을 내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거를 방치한다고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어찌 됐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쪽일 텐데 그런 공격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 예전에 한다고 해놓고 여태 안 네. 하고 있었다. 뭐 했냐 네. 그동안. 네. 근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테니까 예. 말을 아끼신다는 거군요. 저 개인적으로 일단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 어쨌든 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진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요걸 또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그런 점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입장 오늘 나와요? 아니면 곧 나와요? 좀 조만간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탱크로 일베 밀어야 체육 발언 논란. 일베는 탱크로 청년은 몽둥이로 2030 분노 버튼 눌렀다. 야 이러면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래 언론들이 체육 발언을 막 다루고 있어요. 와 이게 뭐지? 자 이제는 체육입니다. 김어준에 이어서 유시민 그리고 체육 결국 이놈들의 타겟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가지고 시비 걸기에 들어갔어요. 재래 언론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이건요 조직적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최근 체육이 매불쇼에 이제 고정 출연한 인물들 이미지 세탁해서 민주진영을 어지럽히는 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에 들어간 거예요. 김어준을 공격하고 유시민까지 적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체육까지. 자, 체육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체육은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놈들은 체육이 움츠러들기를 바랄 겁니다. 기계적 중립 이걸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체육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영상 보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로 시비를 걸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죠.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그 일베들 그거는 또 박멸 투트랙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이게 범죄화 해야 돼. 우리가 제도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놔두니까 이게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이게 양지로 올라오게 되는. 맞습니다. 자기들 식으로 이놈들이 아주 그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자, 요런 발언이에요. 근데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만 뚝 따버리죠.
여기 뭐 잘못된 발언이 느껴지질 않죠. 장인수 기자 때와 아주 흡사한 행태를 띱니다. 장인수 기자가요, 그 당시에 취재를 통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뉴스공장에 나와서. 검사놈들은 대통령이 우리와 거래를 하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뉴 이재명 세력은요,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공소 취소 거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장인수를 공격했죠. 그리고 이걸로 김어준은 반명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활용을 했어요. 김어준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갔었죠. 똑같은 패턴입니다. 앞뒤 맥락을 자르고 탱크로 밀어버려야, 요것만 잘라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최욱은 온라인상 탱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폭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한 거죠. 근데 뉴 이재명 세력은요, 이걸 왜곡해서 공격의 소재로 삼습니다. 자, 이놈들은요, 우리 진영이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인 일베놈들이나 이준석 같은 애들이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뉴 이재명 세력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혐오를 기반으로 공격을 하는 애들, 요놈들 다 작전 세력들이에요. 우리 편인 척 하면서 작업을 하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진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혐오의 단원을 만들어내면서 왜곡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김어준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동지의 언어로 비판하라. 이 얘기가 딱 이거예요. 문조 털레유, 혐오의 단어를 만들어내고 멸칭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우리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김민석을 공격하고 이현주를 공격해도 멸칭을 만들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말들, 행동들, 그걸로 공격을 하죠. 그런데 뉴 이재명 세력들, 이 작세놈들은요, 달라요, 우리와. 그걸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지선 망한 이유가 겸공과 매불쇼를 활용하지 않고 이기려고 한 것 때문 이거잖아요. 그걸 강하게 밀었던 인간들이 이동형을 위시한 이 친석계 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다 망쳐놓고는 이제 매불쇼까지 적으로 돌려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석계 놈들이 원래 우리 편이었던 건 맞잖아요. 이동형 같은 애들. 우리 편이었던 건 맞는데 얘네들이 저쪽에서 넘어온 작업 세력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김어준과 최욱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자기들이 그 자리를 마치 차지할 것처럼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작세놈들 뉴 이재명 세력들과 원래 우리 진영이었던, 그러면서 이상해진 이 친석계 유튜버들하고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뉴스공장의 매불쇼까지 적으로 만들면 이게 민주진영에 도움이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뉴스공장이 잘못할 때, 매불쇼가 잘못할 때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죠? 반명이다. 아예 대놓고 없애고자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에, 매불쇼에 채팅으로 막 우르르 몰려가서 계속 공격합니다. 방송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전략을 짠 인간들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진영에 도움이 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공장과 매불쇼가 눈에 가시인 인간들, 얘네들이 손을 잡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너무 투명하잖아요. 자, 최욱이 이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 이재명 세력은요, 순수한 민주진영의 한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 진영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인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현주가 얘기했잖아요. 일시적 좌파가 돼서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해야 된다. 이 세력들입니다. 채팅에서 조불쇼를 외치는 것들이 다 그런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조불쇼입니까? 최욱이 이해를 못하잖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지. 조불쇼가 아닌데. 조국을 두둔한 적도 없어. 그런데 왜 조불쇼라고 얘기하느냐? 넌 왜 조국을 욕하지 않느냐? 너 친문 방송이야. 왜? 문재인을 욕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최욱이 납득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불쇼라고 채팅 치는 애들은 다 채팅 금지시키면 돼요. 채팅창 관리하면 됩니다. 얘네들이 다 그런 세력들이에요. 매불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망치려는 애들입니다. 그냥 순수한 시청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최욱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 판은 그렇게 순진해서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채팅창이 진짜 민심이 투영되는 곳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채팅을 관리하면 사람들의 목소리를 입틀막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불쇼를 도배하더니 요즘에는 숫자 18을 막 도배하더라고요. 그런 인간들 다 걷어내고 나면 제대로 된 민심을 채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도배를 해요. 숫자가 많지 않은데 많아 보입니다. 시사건건 채팅을 보시면요 알 수 있는데, 저는 나오는 족족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안 늘어요. 저는 구독자들만 채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요, 채팅을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구독을 안 하고 갑니다.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안 늘죠. 구독자 느는 속도가 좀 느리죠.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채널들이 많아요. 구독자가 빠지는 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독자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에요. 진짜 채팅창에 제대로 된 민심을 보기 위해서 어떤 애들을 걸러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체육을 공격 대상으로 만든다, 매불쇼까지 반명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김어준, 유시민에 이어서 체육? 어쩐지 요즘 친석계 놈들이요 동시다발적으로 체육 욕을 막 하더라고요. 체육에 대한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참 투명한 인간들입니다. 체육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유, 이거에 대한 분석을 막 얘네들끼리 막 하잖아요. 근데 정원호, 유시민, 정청래가 그 아지오 여기에 출연한 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저는 정민철이라는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진짜 황당하다 그랬어요. 근데 최욱은요, 어떤 변호사가 방송에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 뉴 이재명 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니, 아지오 이야기를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다, 여러 명이 한다?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근거를? 이게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돼 있습니다. 최욱은 아지오에 출연했다고 무슨 이게 선거에 지장을 주느냐 하면서 막 짜증을 내요. 그렇게 대응할 수준이 아닙니다. 한심하게 볼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공격의 논리를 만들고 동시다발적으로 주장을 해요. 친석계, 뉴 이재명들, 이게 확실히 조직적입니다.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자기들만의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단톡방에 들어가서 내부에 잠입해서 취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제보가 옵니다. 조직적이에요. 체육을 지켜야 됩니다. 체육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자, 뉴 이재명과 친석계 놈들은 이젠 거의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뉴 이재명 세력은 이현주가 됐고 저쪽 진영의 작전 세력이라고 한다면, 친석계는 원래 우리 진영에 있는데 변질된 놈들이죠.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 진영을 파괴하고 있는 놈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한 몸이 됐어요. 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체육을 우리가 지켜야죠. 매불쇼는 채팅창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순수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만 됩니다.